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맛집의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서민의 배를 채워주는 고깃집의 탈을 썼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빚을 파는 정교한 금융 비즈니스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부채와 회계 조작 의혹, 그리고 사라진 수익금까지. 오늘 우리는 명륜진사갈비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자영업의 서글픈 민낯을 추적합니다. 2023년 기준 이 브랜드는 전국 560여 개의 가맹점을 거느리며 169억이라는 막대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유명 아이돌을 모델로 세우고 매장을 리뉴얼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진짜 수익 모델은 우리가 알던 돼지갈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즈니스에는 두 개의 문이 존재합니다. 앞문으로는 고기와 식자재 마진을 남기는 평범한 외식 프랜차이즈를 표방하지만 뒷문으로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본사는 국가정책자금을 연 3에서 6%의 저리로 빌려와 이를 다시 점주들에게 연 12에서 18%의 이자를 받고 되빌려주는 기만적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사실상 대부업을 위해 프랜차이즈를 이용한 셈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정책자금이 본사라는 필터를 거치며 점주들을 옥죄는 사채로 둔갑했습니다. 산업은행 등에서 조달한 약 830억 원의 자금은 12개의 쪼개기 대부업체를 통해 점주들에게 재대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사가 챙긴 부당이익은 확인된 것만 무려 155억 원에 달합니다. 국가가 자영업자를 살리라고 내어준 지렛대가 역설적으로 본사의 무위험 이자 장사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법의 감시를 피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자산이 100억 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의 깐깐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본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100억 원 미만으로 맞춘 14개의 소규모 대부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오너의 가족이나 임직원을 바지사장으로 세운 이 치밀한 네트워크는 중앙금융당국의 레이더망을 비웃으며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를 보고 소름 돋는다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성균관 명륜당은 원래 유생양성을 위해 세워졌지만 재정이 부족해지자 백성에게 공물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고리대, 즉 식리활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2024년의 명륜당 역시 창업지원이라는 공적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책자금을 이용해 점주를 착취하는 사적 탐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반복된 것입니다. 점주들은 세 겹의 덫에 갇혀 있었습니다. 첫째, 본사가 연계한 대부업체의 18% 고금리 대출이라는 금융의 덫입니다. 둘째,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하여 과다 청구하는 비용의 덫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출 조건을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정보 은폐의 덫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점주는 본사가 설계한 미로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본사가 왜 이렇게 무리한 확장에 집착했을까요? 그 끝에는 더 큰 판이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나 제3자에 매각할 때 더 높은 몸값을 받기 위해 점주들의 빚을 담보로 외형적 지표만 극대화했다는 의혹입니다. 본질인 외식업보다 금융과 투자에 밝은 DNA를 가진 이들에게 가맹점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소모품이자 대출 상환을 위한 채무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공정위와 검찰이 철퇴를 준비하자 전국 500여 명의 점주가 본사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대출은 착취가 아니라 생명줄이었다고 외칩니다. 도대체 왜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가해자를 방어하고 나선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가진 가장 슬픈 진실입니다. 정부와 여론은 이를 국민 세금으로 폭리를 취한 명백한 편법 대부업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점주들의 현실은 다릅니다. 1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 자영업자들에게 비록 18%일지라도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본사 대출은 폐업 위기를 넘기게 해준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제2금융권의 높은 문턱보다 2에서 3% 저렴한 금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의 절박함이 이 괴물 같은 구조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국가 시스템이 전면 가동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본사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과징금과 고발을 예고했고 산업은행은 대출금 전액 회수와 정책자금 차단에 나섰습니다. 규제의 압박이 거세지자 본사는 18%이던 금리를 4.6%로 일괄 소급 인하하며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당대출을 하는 가맹본부에는 정책자금을 전면 차단하고 쪼개기 꼼수를 막기 위해 소규모 대부업체도 금융감독원의 직접 검사를 받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특히 인테리어 등 비필수 품목 강제 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본사의 갑질에 엄중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규제만이 답일까요? 자영업자들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현실, 그리고 공적 자금이 감시망을 뚫고 사적 탐욕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 본사를 욕하기 전 왜 수백 명의 사장님이 15% 이상의 고이자를 내면서도 본사를 구명줄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생태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빚으로 구운 갈비, 그 청구서는 결국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절박함이 누군가의 무위험 금융 비즈니스가 되는 이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십시오.